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혈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길고 긴지 이 작은 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혈관을 일렬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그 혈관이 우리 몸 속에 있는데요. 이 혈관이 망가졌을 때 오는 그 후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잖아요. 오래된 노후 주택을 보면 저는 그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되죠. 근데 우리 몸은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오래된 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집 안에 있는 저는 관이라고 보거든요. 수도관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상수도관 이런 것이 오래되면 그 집을 헐고 새로 짓지 않는다면은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녹물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이제 그런 관에 해당되는 것이 상수도관 같이 생긴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혈관인데요. 제가 환자들을 저희 약국에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놀라고 안타까웠던 것이 눈의 혈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심장의 혈관이 잘못된다, 뭐 뇌혈관이 잘못된다, 혹은 다리에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정맥류는 보기에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왜 꼬불꼬불 시퍼렇게 이렇게 뱀이 또아리 튼 것 같이 튀어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 싫어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통증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면 하지정맥류 시술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그 혈관을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되는 혈관을 태우든지 없애버려요.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예후가 좋은 경우에 그 혈관을 아예 없애버리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약국에 온 그 상당히 많은 환자들 중에서는 그걸 없애버려가지고 더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혈관이 뭐 한 군데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그 혈관 한 군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느끼고 우리가 찾아낸 곳이 그 한 군데인 거지, 전체적으로 그 사람 혈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말하는 그 혈관이 다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눈의 혈관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 눈의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다. 그래서 터진 사람이 눈중풍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저는 눈중풍이라는 얘기도 환자분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시력이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심하지 않게 뭐 한쪽 눈에 눈중풍이 와서 시력을 잃었다 하면 다른 한쪽 눈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 있다는데요. 전국에 뭐 그 눈에 주사 놓는 안과가 몇 군데 있대요. 거기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길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대기를 해서 그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그 눈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새롭게 더 심하게 그게 진척이 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정도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일 슬프죠. 우리가 뭐 어떤 감각 중에서도 눈이 제일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망막박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망막박리, 황반변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안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았을 때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거는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이 양쪽이 안 보인대요. 이쪽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보통 앞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도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이게 캄캄하게 안 보이면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양쪽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까맣게 돼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야지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또 이게 정면이었던 부분이 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진짜 치료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그 혈관 이상에서 오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타민C 메가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비타민C 메가도스만 해도 사실 이 눈이 이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거의 제 생각에는 50% 이상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 이상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눈에 주사를 맞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비타민C 고용량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타민C를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만 전 국민이 먹는다고 하면요. 적어도 이 눈에 주사 맞는 사람들 거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사 안 맞아도 되고 주사 맞아도 심해지는 사람은 심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비타민C 고용량만 이렇게 하게 돼도 혈관벽에 탄력성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동맥경화도 상당히 예방을 많이 하고 치료도 하고요. 또 혈관이 터지는 출혈 이런 거를 이렇게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었는데요. 그 아스피린을 먹는 바람에 출혈이 생겨서 위장 안에 피가 고여서 죽을 뻔한 분도 제가 꽤 여러 분을 만났었거든요. 그 혈전을 그냥 없앤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혈전이 어디 굴러다니다가 혈관 어디를 맞게 되면 그게 뇌경색 같은 거 올 수 있고 뭐 큰일 난다고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게 혈전을 아주 없애버리는 그런 아스피린 같은 약을 쓰게 되면요. 혈관 벽이 터져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의사들의 그 의견들은요,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좋다. 아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것은 오히려 백해무익하고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다. 이게 반반이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혈전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는 정직한 의사들의, 예리한 의사들의 눈에 아스피린이 주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혈전 때문에 걱정이 되면 오메가3를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메가3, 제 진약사몰에 보면 특히 RTG 오메가3가 있거든요. 오메가3 중에서도 RTG 오메가3가 굉장히 이게 흡수율이 높고요. 흡수율이 높고 순도도 높고 같이 좋아요. 오메가3는 못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생선 기름이라서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RTG라고 붙어 있는 오메가3는 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같이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도 제가 작년에 항암 치료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 장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정상인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RTG 오메가3는 먹을 수 있어요. RTG 오메가3를 먹으면 혈전이 예방이 되는데 또 RTG 오메가3 못지않게 좋은 것이 그 레시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진약사몰에 지금 레시틴이 장기 품절 상태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1월 중순 정도 되면 들어오거든요. 이 레시틴을 드세요. 이 레시틴이 혈전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레시틴하고 오메가3를 같이 해 먹어도 좋아요.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 비타민C 고용량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집안에 그런 그 혈관에 병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방법, 치료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막혀서 너무 심각한 사람들한테 제가 제약 생기산을 쓰잖아요. 생기산은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생기산을 먹으려고 하는 것에는 제가 좀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의약품이라서 저희 약국에 와서 사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저한테 뭘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레시틴,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걸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생기산은 정말 필요하다. 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애매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만 생기산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명약은 명약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상담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사다가 드시면 되고요. 제 생기산 그 과게 보면은 뭐 특이 체질이신 분 간 수치 조심하라 뭐 그런 이야기 있고 뭐 몇 가지 설명서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넣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냥 혈관이 문제된다는 분들은 생기산이랑 비타민C 그다음에 비타민C만 생기산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B하고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 혈관은 비타민C랑 생기산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혈관을 지키면 신기하게 피부가 좋아져요. 너무 신기해요, 피부가.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직 좀 환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 실제로 보면 전혀 환자 같지 않대요. 누구보다도 생기가 있고,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관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약 비타민 B, C, 마그네슘, 생기산, 뭐 레시틴, 오메가3, 감마 리놀렌산 이런 거 먹는 덕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뭐 생기산 같은 그 한방 일반약 이런 거 연구하다가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암 추적 중인 환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지를 제 약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눈 중풍이든 망막박리든 황반변성이든 또 뭐 심장에 이게 혈관이 막힌 사람들도요. 그게 무슨 수술로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 스텐트 시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뭔가 병원에서 해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손을 못 대는 혈관도 있어요. 뇌혈관에도 뇌에 무슨 꽈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혈관이 죽은 건데요. 그 꽈리가 잘못해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그 꽈리가 또 한 군데만 있겠냐고요.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20대부터 아주 심한 두통이 있었거든요. 말도 못하는 두통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 그 말도 못하게 심한 그 두통이 알고 보니까 이것도 혈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CT나 MRI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게 저한테 그냥 만성질환이고 CT, MRI 찍는다고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이상 한 30년 가까이 그 두통에 시달리다가 제가 그냥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제약 비타민C랑 생기산 먹고 그 두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 만성적으로 오는 두통도 혈관 문제였구나.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 피임약, 호르몬제 같은 거거든요. 피임약, 호르몬제가 왜 해롭냐? 그게 혈전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혈전을 만드는데요. 혈전을 만드니까 이게 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뇌에,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두통이 있었는데 여성 호르몬제나 아니면 젊은 여성들은 피임약 이런 거 먹어가지고 피가 더 걸쭉하게 되면서 더 혈류가 나빠져가지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도로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 두통에 뭐 원인도 알지 못하고 CT, MRI 찍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진통제로만 사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도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류가 좋지 않아서,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거더라 하는 거죠. 극심하게 뭐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꽉 막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피가 잘 위아래로, 상초와 하초로, 상체, 하체에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상체, 하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중초라고 해서 우리 위장관이잖아요. 이 위장관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극심한 그 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혈액순환 문제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뭐 그런 분들도 혈액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도 제가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 써가지고 거의 치료가 되거든요. 거의 다 돼요. 놀랄 정도로. 뭐 서울에 있는 위 전문 한방병원, 엄청나게 고가의 약을 그곳에 가면은 한 3, 4천만 원은 써야 조금 효과를 본다. 환자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다녀서 효과 없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약 먹고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완치가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상당수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드릴 수 있는 말, 혈액 관리, 혈관 관리 잘 하시라. 혈액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너무 인스턴트 많이 먹지 않고 특히 야식을 주의하셔야 돼요. 밤에 식사를 이렇게 하고
허전함 때문에 꼭 뭘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10년, 20년 쌓이면요. 뭐 한 3년, 4년만 쌓여도 피 상태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져요. 병원에서 피 검사해서 나오는 수도 있지만 그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피인데도 정상이라고 하는 피인데도 그분의 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렇죠. 나중에 피가 나빠지면은 혈관도 같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 동맥경화잖아요. 동맥만 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도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혈관 관리, 혈액 관리인데요. 비타민 C만 뭐 수시로 뭐 한 번에 2000ml, 3000ml씩 하루에 한 4-5번씩 먹는 거, 그 방법, 혈관 관리에 그것보다 좋은, 값싸고 좋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비타민C를 그렇게 고용량으로 먹으면 반드시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도 웬만하면 100단위로 드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그것만 잘 챙겨서 먹어도 진짜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선물인 것 같습니다.